오늘은 ETC 전자식 스로틀 제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ETC를 설명을 하려면 얘와 연관된 TPS와 APS를 같이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TC는 스로틀 바디 이쪽에 위치해 있고, TPS 같은 경우는 ETC랑 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APS는 이제 악셀 포지션 센서라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악셀에 센서가 달려 있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들을 돌렸을 때 그 양, 그거를 감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TC는 이 스로틀 밸브가 열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기계식 케이블을 통해서 이 밸브를 열고 닫고 한 거죠. 지금 뭐 저배기량 오토바이, 뭐 스쿠터 대부분은 다 이 케이블로 이 밸브를 열고 닫고 하고 있죠. 근데 좀 비싼 오토바이에는 이제 ETC가 달려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그 ETC는 뭐냐 하면 이 케이블로 이 밸브를 열었던 거를 이 모터로 밸브를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이 모터는 ECU에서 신호를 받고 밸브를 열고 닫고 하는 겁니다. 케이블로 밸브를 열고 닫느냐, 모터로 밸브를 열고 닫느냐,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건 이제 ETC 내부의 구조인데, 보시면 이제 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기아가 있고, TPS 스로틀 포지션 센서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TPS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변 저항기가 달린 이런 접촉식이 있고, 이런 그 홀 소자 방식을 이용한 이 비접촉식이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런 가변 저항기 포텐셔미터 방식을 사용했는데, 정확도와 내구성이 이 홀 소자 방식이 더 좋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이 이 비접촉식 홀 소자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ECU가 있고 모터가 있고 TPS가 있고, 그 다음에 APS가 이렇게 있는데, APS에서 운전자가 예를 들어서 20% 정도 악셀을 밟거나 핸들을 돌렸을 때 이 신호가 ECU로 갑니다. ECU나 ECM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ECU는 ECT 모터에다가 운전자가 20% 정도 밟았으니까 스로틀 밸브를 20% 정도 열어라, 이렇게 ETC에 명령을 해요. 그러면 ETC에서 모터가 작동을 하고 기아가 움직이면서 스로틀 밸브를 20% 정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20%가 열렸는지 21%가 열렸는지 25%가 열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TPS가 있는 거예요. TPS는 스로틀 밸브가 열린 양을 체크를 해서 ECU에 신호를 보내줍니다. TPS에서 신호가 왔는데 20%가 아니고 뭐 17%가 열렸다. 그러면 ECU는 보정 신호를 다시 ETC에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ECU에서 내린 명령이 잘 이행이 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APS에서 신호를 받고 ECU는 그거를 명령을 내리고 ETC는 그거를 실행을 하고 TPS는 그 결과값을 확인하는 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APS는 센서 1과 센서 2 두 개가 동시에 작동을 해요. 이제 주력은 센서 1이고 센서 2는 센서 1이 고장이 나면 센서 2로 대체가 됩니다. 자, 센서 1은 0.7에서 0.8V가 출력이 되고 풀악셀을 했을 때 3.85V에서 4.35V가 나옵니다. 근데 반면에 센서 2는 0.29에서 0.46이고 1.93에서 2.18이에요. 값이 좀 2배 차이가 나죠. APS 회로를 보면 전원 있고 신호선 있고 접지선 있고, 요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TPS 다뤘을 때 했던 이 3핀짜리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그래프를 잠깐 보면 2배씩 움직이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PS는 전압값으로 정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라인 곡선이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파형을 찍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전원 전압 같은 경우는 여기 4번 포인트에 찍어서 전원 전압 5V가 들어오는지 확인하면 되고, 접지 전압은 2번, 1번 여기에 찍어서 0V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센서 전압은 여기 가운데 있는 라인 3번을 찍어서 센서 전압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면 된다. 자, 이제 TP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TPS도 TPS1 센서가 있고 TPS2 센서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TPS1이 메인이고 TPS1이 고장났을 때는 TPS2 신호로 작동이 된다는 거. TPS1과 TPS2는 전압이 반대값으로 움직여요. 스로틀 밸브가 다 닫혀 있을 때는 0.5V인데 스로틀 밸브를 다 열면 4.7V 이렇게 나오죠. 요게 TPS1이고 TPS2는 스로틀 밸브가 닫혀 있을 때 오히려 4.7V예요. 완전히 열면 0.5V 이렇게 반대로 움직입니다. 45% 정도 되면 가운데 2.5V에서 딱 만나죠. 전압이 반대로 움직인다. 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얘를 이제 파형을 찍으면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반대로 내려오고, TPS1은 공회전일 때는 0.6, 풀악셀 할 때는 4.5V, TPS2는 공회전일 때 4.5V, 풀악셀 하면 0.6V. 이렇게 거꾸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전원 전압은 6번에서 체크를 하면 되고, 접지 전압은 여기 3번에서 찍으면 되고, 센서 전압은 여기 6번, 네, 가운데 라인 여기서 찍으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멀티 테스터기로 전압만 측정을 해도 TPS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라인 곡선이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네, 이런 걸 확인하려면 이렇게 이제 파형을 찍어서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ETC 모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ETC 모터는 H 브릿지 회로를 사용합니다. 요거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죠. H자 모양으로 있다 그래서 H 브릿지예요. 자, 얘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스위치가 4개가 있고 이 가운데 모터를 연결합니다. 1번과 4번 스위치가 작동이 되면 전기가 1번을 지나서 모터 지나서 4번 지나서 그라운드로 빠져요. 모터가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고, 3번과 2번 스위치가 닫히면 전류가 3번 통해서 모터 통해서 2번 통해서 그라운드로 빠집니다. 그럼 모터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정회전, 역회전을 자유자재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 H 브릿지 회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공회전 조절 액추에이터 IACV, 요거는 4핀짜리고 여기에 스텝 모터가 들어가 있다. 여기는 이제 상이 2개이기 때문에 H 브릿지가 2개가 들어가 있는 형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 회로는 ECU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비할 일은 없죠. 근데 요런 식으로 돌아간다.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ETC 모터는 라인이 2개이기 때문에 이제 H 브릿지 하나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는 이 부분, 네, 요 라인 2개가 이제 ECU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얘가 모터기 때문에 얘의 저항을 먼저 측정을 해서 정상적인 저항 범위에 있는지, 네, 요거 확인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모터의 움직임을 좀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은 파형을 찍어서 이 모양을 보면 됩니다. 두티값, 주파수 이런 걸 이제 확인하면 되죠.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APS에서 운전자가 악셀을 움직이면 이 신호가 ECU로 갑니다. 그럼 ECU에서 ETC에 명령을 내리고 ECT는 그거에 맞게 밸브를 엽니다. TPS는 밸브가 열린 양을 체크를 해서 ECU에 보고를 합니다. ECU는 TPS에서 보내온 값을 보고 그 값이 오차가 발생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보정 명령을 ETC에 다시 내려요. 그 ETC 관련해서 점검을 할 때는 APS가 정상적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PS가 정확한 센서 값을 보내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APS에서 부정확한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ECU는 그 부정확한 신호를 바탕으로 ETC에 명령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가 이 APS 신호가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악셀을 20%만 밟았으면 그 20%에 대한 값을 정확히 보내줘야 되는 거죠. 전압값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이거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ETC 점검하기 전에 TPS를 점검을 하면 다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APS에서 악셀을 밟았다가 뗄 때 TPS 값이 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변한다. 네, 그러면은 ETC도 정상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TPS 값이 정확하지 않다 이러면 APS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한 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점검을 해야 된다. 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은 ETC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거 말고도 센서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센서들은 대부분 다 다뤘고 액추에이터도 중요한 거는 이제 다 다뤘기 때문에 센서와 액추에이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좀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기 회로와 관련해서 좀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그거를 좀 더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파형 측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